2-2 단어는 추론에 관한 부분이야.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또 숨겨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다음은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표가 걸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입구 사진이다. 아우슈비츠가 어딘지는 알죠? 뭐 하는 데인지도 알고, 여기서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왼쪽이죠. 근데 왼쪽에 옷이 왜 저러니? 인민군이니? 음. 자, 밑에 봅니다. 야, 노동이 자유롭게 하라가 뭘까? 열심히 일하라는 걸까? 모르겠네. 여기서 다 죽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아우슈비츠 수용소. 어?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 다 잡아다가 수용해놓고 막 독가스, 염소가스 막 이런 거 뿌려가지고 죽게 한 다음에 사람 막 끓여가지고 기름 빼가지고 막 비누 만들고 막 안내일기 안 읽었어? 그럼 넌 나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별로 없겠네?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겠네? 아, 이 히틀러하고 막 여기 막 이런 문양이 있어서? 어, 왜? 왜 나쁜데? 모른다며, 지금 조금 전에. 뭐, 어, 오케이. 자, 추론적 읽기란 무엇일까? 봅시다. 글쓴이가 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은 어렵죠.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생략하거나 함축합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게 글을 쓸 때 첫 번째 하는 일 중에 하나야. 자신의 글을 쓴 목적을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밑줄.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나지, 자, 추론적 읽기란 했죠? 뭐뭐란 했으니까 뭐죠? 정의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까지 밑줄 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추론적 읽기의 정의 개념이 되겠죠. 추론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 기본이죠.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사건 현장 가서 형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그래서 신참 형사하고 베테랑 형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베테랑 형사의 배경 지식과 경험치들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하는 거야. 신참은 실수가 많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베테랑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언제 애들을 키워? 베테랑은 언젠가 은퇴해야 되는데. 그 같이 다니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늙은 형사한테 젊은 형사들이 맨날 심부름하는 거야. 운전 다 누가 해? 젊은 형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야, 가서 담배 사와. 야, 가서 뭐 사와. 그러면 젊은 형사가 가서 뛰어갔다 오는 이유가 다 배우기 때문이야. 또한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 그거 밑줄 쳤으면 좋겠어. 글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 목적,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사진에 배경, 목적, 상황 등을 생각하면 이 독일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짐작하겠죠? 자유롭게 해준다고, 자유를 준다고 꼬시는 거잖아. 일을 열심히 하면. 자유를 주지도 않았을 거면서. 글에 숨겨진 주제나 목적,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까지가 바로 수능 1번부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와 다음 페이지.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참 조선인이 아니었다가 되겠지. 거꾸로 읽으면. 그쵸? 이해되죠? 이 글은 누가 썼어? 이봉창이 썼답니다. 그러니 지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건 안 썼을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 너희들 일기장, 일기 써봤지 다들 어릴 때부터? 일기장에 너네의 기밀스러운 거 써? 안 쓰잖아. 그치? 지가 읽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쓰잖아.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가 폼 잡고 있습니다. 방금 폭탄입니다. 오, 눈썹 봐, 인상 쓰고 있죠? 이 글은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입니다. 밝히기 위해 쓴 뭐래요? 옥중수기야. 글의 종류는 뭐야? 수기입니다. 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래. 밑줄 드러나지 않은 정보 예측합시다.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이거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있었던 거지. 기억하죠? 오케이. 자, 봉창이 형 32살에 죽었네요. 젊다. 32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랑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다가 실패했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 누구 있어? 윤봉길이가 성공했나? 다 실패야. 그 자리에서 검거된 후 쌍십전을 날 순국했습니다. 오, 그래도 야 훈장 받았네. 62년에. 자, 1994년 12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봉창 의사의 옥중 수기가 발견됐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게 된 이 수기는 1994년에 발견이 된 거야. 아니야. 미안. 아, 맞아. 94년에 발견이 된 거야. 60몇 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됐겠지. 근데 걔네들이 순순히 줬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한번 동아일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이 기사가 문제로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이봉창 의사. 보통 이게 안 나오거든. 나오더라고. 옥중수기가 발견. 의거의 동기. 항일생의 62년 만에 햇빛을 보다. 항일 독립 수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순내 도쿄에서 위치는 도쿄입니다.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그러니까 서류들을 모아놓은 창고에서 발견된 거죠. 14일 발견됐다. 또 이 의사가 이띠구 의사입니다.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일 외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참 5,500페이지나 된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까? 답이는 몇 개지? 수기 하나, 재판 기록 하나, 외교 문서 하나. 세 개죠? 옥중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왕 위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해, 위험하고 재해를 준다. 그래서 불량식품을 무슨 식품이라고도 해? 위해식품이라고도 해. 일왕에 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한일 근세사 연구사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하다가 발굴했다. 이 사람 최서면 씨가 노력해서 된 거죠. 자, 그게 발견까지의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부터 이봉창 선생이 쓴 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뭘 그리고 자빠졌지? 별 그리지 마.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경성이라고 했으니, 아니, 근데 이 당시 1901년생이면 그냥 한양 맞는데, 그죠?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이때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땅이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 버는 거야. 지금은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수용될 거라는 소식이 막 미리 돌아. 그때 재빨리 할아버지 할머니 땅에 가서 과일나무 이렇게 되게 얇은 것도 괜찮아. 뭐 꽂아. 심을 필요도 없어. 막 꽂아. 그 나무 개수당 다 보상해줘. 한 그루에 적어도 한 5, 60? 왜냐면 얘가 과일을 냈잖아. 그리고 그 과일을 팔아야 되니까.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보상 차원으로 주는 거라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냥 뿌리도 없는 애들 막 갖다 꽂는데. 진짜 진짜 머리 좋지 않니? 못된 걸로? 근데 이 당시에는 제대로 그런 게 없었겠지. 자, 무슨 명목이야? 철도를 깐다는 명목이었어. 지금 보통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지, 요즘에? 요즘에. 어,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가 났는데 그 종착점이 누구네 땅이래잖아. 너네 몰라? 신문 안 봐? 요즘에 아주 뺀질뺀질 신나게 사나 봐. 세상 사는 게 즐거워? 좀 봐, 신문 좀. 어, 왜 쟤는 화를 내면 웃어? 아무리 떠들어 봐라. 진짜 뭐 하나 했어. 아주 글자를 시커멓게 지우고 앉았어. 이 색깔 저 색깔로 막 도색해가면서. 아버지가 병색에 눕게 되고 아빠가 화병으로 누운 거죠. 가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4년제 용산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원래 잘 살았는데 지금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는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소제목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편집한 사람들이 집어넣었을 거야. 가치 없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질없다는 거지 살아가서 뭐 하는가 이 세상을 이렇게 될 거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겠지.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라에서 그렇게 뺏어가면 끝이잖아. 오,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그런 거 올리잖아 SNS에. 폭탄 설치했다. 밥솥, 압력밥솥 이청유 설치했다 뭐 이런 거. 또 몰라? 너 신문 안 봐, 진짜? 응. 요즘에 폭탄 테러 협박 많이 나와. 어떤 애는 압력밥솥 2,000개 설치했다고 폭탄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 보지. 불 때문에 터질 텐데 그 압력밥솥 불을 어떻게 따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걸로 될래나? 일본인 상점에서 자 밑줄 어디서 일본인 상점이야 여러분 중요해. 조선인 상점
아니야.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봐서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좀 괜찮네, 그래도. 그쵸? 전철수가 뭐래? 전철기를 조작하는 일이래. 철로를 움직이는 거야. 아, 이렇게 철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어. 이렇게 되면 일로 가기도 하고 가는 전차가 있고 일로 가는 전차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쯤에 뭐가 있겠지 이쯤이나 그래서 그렇지 레버 같은 거 이렇게 긴 막대기 하나 가서 끼익 해서 일로 가게 만들고 끼익 해서 절로 가게 만드는 다빈이 마스크 벗긴다. 자 그래도 점원 노릇할 때보다는 돈을 조금 벌었을 거야.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할만하다요. 그지?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밑줄. 뭐죠? 차별이죠. 치사하다, 그지?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두 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 상여금 야, 승진할 수 없어. 자, 아까 저기 몇 번째 줄이냐면, 일곱 번째 줄 승진 있지? 그거 세모. 미안. 미안했다. 또 승진 내지 마라. 승진. 그 밑에 줄에 상여금 있지? 그것도 세모. 이거 지금 세모가 다 뭐야?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만둬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젊은 애들이, 그렇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에 공무원도 안 한대. 한동안 공무원이 최고였잖아. 근데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9급 공무원이 되면 알바에서 받는 돈보다 적대, 봉급이. 그래서 그만둔대. 열심히 공부해서 돼가지고 다시 그만둔대. 선생들도 국민학교 선생들도 요즘에 그만둔대. 하도 시달려서. 요즘에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 또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주호민인가 걔도 그 신과 함께 그린 웹툰 작가도 아들 어? 이 있잖아 녹음은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녹음해서는 안 돼. 아 아니 그러니까 너랑 나랑 통화를 했어. 어 너랑 나랑 통화를 했어. 그러면 녹음해도 돼 몰래. 근데 얘가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얘가 녹음하면 안 돼. 영상은 괜찮아. 영상은 괜찮아. 또 말이 안 들어가는 영상은 상관없어. 응. 복잡스러워. 복잡스러워. 그래서 우리나라 갤럭시는 녹음 기능 있지. 통화 녹음. 그래서 되는 거야. 우리나라 법은 그래. 근데 미국은 그러면 불법이야. 그래서 아이폰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교묘하게 노려서 상대방이 아이폰인 거 아는 사람은 막 욕해. 아니, 왜 애플을 써? 지네들도 누구랑 할 때 욕하는 거 녹음하려고 애플 안 쓰는 사람 많아. 아니, 상대가 만약에 갤럭시면 내가 애플이고 내가 정치인이야. 얘가 갤럭시야. 그러면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얘는 녹음하지. 갤럭시로. 그럼 나는 없잖아. 난 불리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은 갤럭시가 맞지. 어디서 누가 나를 은혜할지 모르는데.
근데 갤럭 F를 쓰면 좀 좋아 보이니까 F 쓰는 사람들도 있지. 그리고 애플이 뭐 보안 쪽으로는 또 강하다고 뻥을 하도 쳐놔서 그거 믿고 이제 안 하지. 뭘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전철수로 국가에 근무하게 되면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어. 1차 차별이야.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오, 오래 했다, 일.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역전당한 거죠.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거 밑줄. 차별에 대한 깨달음이죠. 세상은 어때?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밑줄. 조선인이면 어떻다? 불리하다. 그냥 불리라고 써도 돼. 밑줄 치고.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현실 체념 동그라미. 이게 소극적 대응 방안이래. 현실 체념이 소극적인 대응 방안. 뭐 그런 거 있잖아. 상대한테 기분 나쁘면 대화 안 하는 걸로 복수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지, 일종의.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허무하다 밑줄. 아까 뭐라고 느꼈지? 세상이 우습다. 세상이 어때 이번에는? 허무하다. 대답 안 할래? 들아, 대답해.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어때? 못 다니다. 다닐 수 없다. 야, 못 다니다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 안 다닌다가 의지 아니야? 그래도 그건 내 의지가 아니지. 못인데 아니어야지. 음. 그냥 느낌이지. 그 느낌일 뿐이야. 하다 안 하다의 하다의 느낌일 뿐이고 부정적인 느낌일 뿐이고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안으로 가야 돼. 어. 못은 진짜 내가 당하는 입장이야. 학교 그래, 안 다니고 싶어지, 못 다니고 싶어는 아니잖아. 학교를 못 다니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지금 얘는 어떤 못이야? 아니야? 아니지, 얘는. 그지?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직서를 내고 말았, 잠깐만. 여러분, 보고 다른 색깔로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다빈아, 그거 빨간색 형광펜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얘 지금 성향이 문제가 있다. 뭐라고? 피라고? 피가 뭐야? 어, 얘 즉흥적이야, 지금 약간. 무계획이야. 성향이, 봐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의 성향은 보통 어때?
좀 뭔가 강건하고 생각이 깊고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좀 안 그래. 읽는 내내 이제 느낄 거야. 막 실망하게 될 거야, 이봉창에 대해서. 나도 이 비상교과서 처음 접하고 이거 읽을 때 소름이 끼쳤었어. 음, 중간에. 지금 내 말 끊고 지금 그러고 있네? 뭐였어? 와! 너,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실망했었어. 이게 의사라고? 할 정도로. 중간에 얘 말대로 이름도 바꿔. 너 왜 스포를 유출하고? 어. 그치? 재미가 없었지? 1925년 11월. 야, 아까 몇 년에 그랬지? 얘가 몇 년에 태어났지? 1년에 태어났지? 그럼 25살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 집이 망할 때가 몇 살 때야? 보통 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니까 16? 17? 보통 학교가 중학교. 국민학교는 소학교죠. 국민학교는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 한 몇 년 한 거야, 그래도 제법. 나는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가 한자로 하면 까먹었다. 대판? 그럴 거야.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연락하고 간 거 아니지, 지금? 어? 야, 아까 그 빨간색 형광펜에다가,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애야. 그 가서 어디서 잘 건데?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애가 움직이는 건 잘해. 내가 볼 때. 행동은 빨라. 재발아. 그러나 계획이 없어.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어. 오, 수수료를 줬어. 수수료 줬어 또?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이거 수상해. 아니, 일단 소개업자가 이상해.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밑줄. 수상합니다. 냄새납니다. 그제서야 나는 소개업자가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소개업자가 진짜 소개업자가 아니고 그냥 돈만 가로채고 여기 가봐 저기 가봐 하는 거야.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를 봐도 나와. 소개비를 받고 가보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너 여기 왜 왔어? 이래. 뭐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욱해서 뛰쳐나오고 어느 날 우메다 역 앞에 시립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고배철도 우체국 열차계에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은 이거 봐. 얘 행동은 와 대박이야. 이렇게 열심히 난 이런 걸 안 하는데 얘는 탁탁탁탁 하네. 난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전보로 본국이 어디겠어? 조선이겠죠? 부탁해서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이거 봐, 얘 행동은 대단히 적극적이야. 요 부분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적극적인 행동 양태라고 썼으면 좋겠어. 생각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데 결단력은 빨라.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머리를 돌리든가.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삼성에 취직하러 갔더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는 이 동네 사람만 뽑아요. 이런 거지. 이를테면.
이해되지? 라면서 거절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럼 처음부터 채용 공고는 이 동네 사람의 한함이라고 써줬어야 된다는 거지. 삼성에서. 사장기를? 어, 8급? 나 봤어. 해병대겠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하나 붙이기 해병대야. 해군을 왜 뽑아 그런 데서 싸움 잘하는 해병대 뽑는 거지. 다 봤어, 다 봤어. 재밌었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취직을 거부당한 이유는 바로 사실 이거라는 거죠.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한 내가 잘못이다. 음, 그거 밑줄 쳐놓을까? 오히려 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처럼 행세한 내가 미친놈이다. 밑줄 쳤어? 자조적인 태도죠.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이후 있었던 후한 노임. 1927년 연말이었다. 얘 아까 25년이었잖아. 얘 2년 동안 뭐 한 거야? 그 먹고 살 돈은 어디 있는 거야? 아유, 아버지 쓰러져서 누워있잖아. 왜? 언제 죽었다고 그랬어? 그냥 누웠다고 그랬지.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 하숙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밑줄. 자꾸 눈 비비면 눈병 나.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다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아, 얘 2년 동안 가스 회사 일을 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 부두 노동자 틈에 끼었다는 무슨 소리야? 나도 부두 노동자가 되었다지.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그렇지, 이거 상하차 할 거 아니야. 택배, 같이. 근데 부두에 사는 거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거칠어요.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갔다. 나 대학 때 알바 한 번 갔다가 병원 가고 파스 붙이고 돈이 더 들었었어. 그때 별거 한 것도 아니야. 그 명동에서 풍선에 기계가 바람 넣어주는 풍선 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기계에서 풍선 꽂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게 다였는데 하고 나더니 병 나가지고 얘는 봐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심한 육체 노동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야. 안 해본 거야. 얘 고생해본 적 별로 없어 지금. 여태까지 무슨 일 했지? 전철수, 또 가스 회사, 또 그 상점에서 뭐 물건 파는 거 정리하는 거 알바고 없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육체노동 해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힘든 일일수록 돈 많이 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궁금하다.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노동 임금이죠. 내려가는 것이었다. 진짜 말이 안 되죠?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 너를 일본 놈인 줄 알고 일본 놈 임금을 줬는데 지금 네가 조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내 보수가 내려간 이유는 내가 조선임을 주임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밑줄 쳐놔야지. 뭐야, 그것도? 차별이지. 조선인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뭐, 그러면 조선인은 딱 그만큼만 일하겠지, 뭐. 그러니까, 저 마동석 같은 애도 다른 조선인하고 똑같이 일하겠지, 뭐. 많이 힘 안 쓰고. 기가 막혔다. 이런 육체 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 있다, 지금. 그 돈 주기 싫으면 사장이 신고한다. 불법 체류자로. 보통 불법 체류자야, 보통이다. 그러면 이제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죄 없이 갇힌 유치장, 28년. 아까 몇 년이었지? 27년이었죠? 28년 일왕직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도쿄보다 사실 교토가 더 고색창연한 도시야. 우리나라로 치면 저런 데야 안동 같은 지역. 안동에 가면 기와집들이 되게 많아. 한양보다. 한양은 지금 너무 도시화 현대화됐잖아.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와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둘 다 일본 사람이네요. 아니네. 야마즈미는 조선 사람이네.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로 가기로 했다. 자, 왜 간다고? 즉위식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얘는 지금 무슨 일 하는데? 같은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부두에서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얘 일거리 계속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있어야 돼.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이태왕이면 그 고종이야 순종이야? 고종이라고 써 있네요. 용안은 뭐 임금용 얼굴 한일 합방 후 친일본인이 되었다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일이다. 뭐라는 거야? 야, 거기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돼 있지? 신일본인 박스 쳐마. 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얘는 지가 한일 합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한 거야. 자기는 지금 신일본인인 거지. 응? 그러니 일본의 역사를 못 배운 것도 부끄럽고, 일왕을 못 본 것도 부끄러운 거야. 이거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싫어. 이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아니, 나는 신일본인인데, 이런 걸 모르다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봉창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야. 쓰세요. 그래서 교토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일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렇지, 뭐, 내가 뭐, 꺼리낌이 없죠? 근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포인트죠.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다는 것을 보더니, 편지도 중요하네요. 그럼 거기에 그냥 대충 밑줄 치면 되겠죠?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쳐 넣었다. 본부로 잠깐 가자고 하더니 어디로 갔어, 이번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갔어. 일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편지 때문에. 그 편지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어서? 한글. 오케이? 조생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은 친구가 나한테 준 편지인데 열심히 일해서 빨리 출세해. 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 그 친구끼리 그냥 보내는 안부 격려 편지 같은 거야. 으쌰으쌰 하자. 우리 화이팅해서 잘 살고 다음에 볼 때 우리 막걸리 한잔 하세. 뭐 이런 거겠죠.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왜 그때 다 풀어줬을까? 즉위식이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는 거지 이제.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일단 잡아놓은 거고 구조해 놓은 거고 즉위식이 끝났으니까 일왕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풀어줬다 이거야. 그런데 나만 풀어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아까도 그러더니 또 자조적으로 굴죠. 이 부분 또 아까랑 같습니다. 자조적인 태도예요. 어디죠? 나만 풀어주지 않았다. 왜 난 이렇게 불행하지? 여기죠.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왔는데 내 돈 써가면서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구속된 지 열 하루째 된, 우와.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기 형사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풀어주지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사우디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사우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진작 치료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또라이. 그건, 야, 그게 그 정도는 아니지. 돈 써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올 수 있을 정도면 여기서 그 딱광하고 밥 주는 거만 먹고 살 수 있는, 야, 여기 반찬 한 개일걸 아마 딱광. 딱광 알지? 어제는 딱광을 몰라? 단무지를 일본 사람들이 딱광이라고 그래. 모르는구나 이제는.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야, 거기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지어서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허술해.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에 보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이따가 석방해 줬다. 아, 이거 허무 개그야, 허무 개그. 그 후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내가 며칠 동안 잡혀서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그쵸? 여기 두 개야? 밑에 건 저거잖아. 그림자. 그림자. 어. 야, 내가 불온한 사람이야. 그치? 그치?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봉창의 사상은 뭐야? 신일본인이었어. 그치? 이 사람 속은, 혹은 또 진실은 이거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인하고 있다고? 불온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야, 불온하고 이상한 사상은 여기 입장에서는 뭐야? 반 일본 세력이 되겠지. 그치? 얘네들을 어떻게든 타도하려는 반일본 세력이 될 거야. 마치 독립투사처럼 뭐 막았겠지. 근데 나는 사실 뭐야? 신일본이고 싶어. 그래서 봐봐, 옷 깔끔하고 말쑥하게 입고 이랑 즉위식에 쫓아갔던 거야. 근데 갔다가 친구가 준 편지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바람에 끌려갔고 빨리 내가 뭐라고 해서 읽어줬으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자조적인 태도로 열흘 동안 딱광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있다가 뭐라고 했다가 풀려난 거야. 인맥이라는 것이 또 없어. 그 아마 그 오사카에서 맨날 사고 치고 맨날 끌려가서 알게 된 그냥 형사겠지. 고니시 이러한 상황에 어떤 상황? 자꾸 조선인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되겠지. 졸지 마. 너 진통제 많이 먹었어? 그러면 진통제 많이 먹으면 졸린데. 조금만 더 있고 찬물 먹고 오게 해줄게.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짓말하는 거야. 신일본인이 되고 싶었어. 얘는 박신일본인으로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스럽게 변했다. 어떻게 변했을까? 일본이 싫어졌겠지. 자꾸 나한테 해악을 끼치니까. 어디 타락했어? 타락기를? 아니, 뭐, 그거는, 그거 아닐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 그거 아니라고. 어, 그거 아니라고. 그냥 삶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 한 거야. 네가 그럴 줄 알고. 야, 그렇게까지 쓰면 이거 문제 있지. 그럼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이거 윤색해서 올라오지.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폭, 이때 몇 명이라고? 우리 2천만. 지금 5천만? 아직도 5천만? 아, 50년 전에도 5천만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해봤어. 왜, 맞잖아. 여태까지 생각 안 했잖아. 뭐, 생각이란 걸 드디어 했어. 민주화 가서 참을 먹고 와.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어? 2천만 동포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죠? 한때의 일본인 행세. 역시, 특히, 그러다 또 생각을 바꿔. 어? 아니, 처음 한번 생각해 보더니 또 생각을 바꿨어. 이제 생각하는 게 재미가 들렸죠? 완전히 일본 사람을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밑줄. 그 밑줄. 그 한 줄 다 밑줄.
널 밑줄도 안 쳐. 쳤어? 1929년 오사카시 스루아시에 있는 비누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일본인 행세를 한 이유는 다 알겠지? 편하게 차별 없이. 응, 응. 독립운동을 하면 내 인생이 끝장나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꾼 거지, 생각을. 편하게 살아보는 걸로 바꾼 거지. 수루아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이봐, 오사카시를 붙였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 오사카 띄고 시라고 해야지. 그치? 오사카시? 오사카시. 수루아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원래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오사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 음식 대빵 많고 우리나라 말 되게 많이 들리고 상점가 주인들도 조선인들 많대. 조선. 그쪽으로 다 일제 때 그쪽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 자기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 오사카였던 것 같아. 지금도 뭐 LA 어느 지역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듯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고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어우, 무서운 놈이죠?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 출입조차 막았다. 얘네 조카 딸도 아무튼 일본에 와 있다는 거 알겠죠?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서 욕을 하고 덜어는 물건을 팔지 않을 때도 있었다. 무시하는 거죠. 한 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심하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참 서글펐다. 이거 여러분, 내가 입을 뗄 수가 없었지. 난 조선인이 아니야. 지금 일본인이기 때문에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서글펐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 구절은 뻥인 것 같아. 야, 너네도 너네 일기장에다가 너네 감정을 속이고 쓴 적 있어 없어? 너무 많구나. 오케이. 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선생님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선생님한테 안 낼 때는 안 써봤어? 너네 엄마가 보잖아. 너 학교 간 사이에 다 보고 있어. 나 맨날 싸웠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보지 말라고.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요 부분이 자기가 일본인으로 산 것에 대한 후회의 부분이기도 하죠. 안 믿어.
여러분, 지금 얘가 세 번 변신했지. 변신 보면, 뭐, 그냥 한번 눈으로 보자는 거야. 쓰지 않아도 돼. 독립운동에 후신하려고 했죠. 그다가 생각을 바꿔서 일본인인 척 행세를 하기로 결심을 먹었죠.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3단 변신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겠어? 그렇지. 해야 되겠지? 그렇지? 지금 뭐 읽기도 꽤 읽었기 때문에 아마 끝일 것 같아. 아, 다음 장이 바로 끝이네요. 두려움 없는 삶의 각오. 그럼 결국 이 아저씨를 독립운동가로 변신하게 해준 것은 그 상점에 일본말을 못하고 온 아줌마 때문이네. 그지? 그때 일본인 주인이 막 욕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네요. 1930년, 얘가 32년에 죽지.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불경기야.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 뭐야? 무슨 회사? 보여줘라. 나 좀 보여줘봐. 음. 내 건 전지 회사라고 써있어. 못하지 뭐. 전차 회사에서 얘는 맨날 그 전차하고 관련이 된 일을 한다. 그치.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음. 처음에? 출판사. 너네가 보고 있잖아. 아, 너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드시 보는 책. 크라운 출판사라고 운전면허 따는 그 책. 음, 그저 대학로에 있어. 남자가 나와서 그 편집부에. 좋을 것 같지? 막 아무도 말을 안 시켜. 심지어는 밥 먹고 한 4시쯤 되면 사다리를 다 이제 군것질, 이제 뭐 떡볶이 튀김 사 먹으려고. 사다리, 나는 사다리도 타게 안 해. 지네끼리, 여자들끼리 타고 음식만 갖다 줘. 드세요, 이러고. 뭐라고? 따지 그게 좋은 거야? 상하이 영국 전차 회사가 조선 사람은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마 너 못했어, 이거 생각하면. 2년,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봤지만 그것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본명인 이 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이제 상하이로 갔다. 얘 잘 움직여. 너 못됐어. 왜 그래, 이봉창한테. 야, 의사야. 너 왜 그래.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돼요. 백정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구입니다. 안 써져 있으면 쓰면 되겠죠. 나의 이력, 여태까지 거쳐온 삶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뭐 차별받고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구도 점차 나를 믿게 되고 나는 교토 검석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야 이거 몇 년 전 그거지.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술탄 두 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번 거사는 바로 이또 히로이토한테 폭탄 던진 거죠. 히로이토, 히로이토, 히로이토 맞을 거. 내가 이또 히로이토라고 그랬잖아.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있었잖아. 너 이 정도면 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쓴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한테 써준 거야, 지금 이거. 읽으라고. 너 왜 이런 짓 했어? 그래, 써줄게. 그리고 써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는 억울함이 있다라고 쓰는 부분도 있었어. 내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김구라고 안 썼어. 그것도 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야, 이 부분은. 누구한테 쓴 거라고? 이거 일본 형사한테 써준 거야. 그래서 너네가 차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깨물어? 그러면 걸리기도 하고 뭐 또 뭐 하겠지. 너 그래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해. 한번 물어봤지? 그럼 또 밥 먹고 뭐 이제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그래. 그럼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래. 그럼 조금이라도 틀리면 너 왜 아까랑 얘기가 틀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적어놓고 또 조금 있다 얘가 또 와서 또 물어봐. 그럼 또 하면 또 대조해보고 계속 체크하고 나중에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합산해서 다시 추궁하는 거야. 똑같은 말 몇 번을 해야 돼. 그래서 암기하고 가야 돼. 또 근데 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 또 외웠냐? 조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어디서 봤지? 또 너네 아닌가? 아, 구스타프 칼 융이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보면 우리가 꿈을 해석한단 말이야. 너 어젯밤 꿈 꾼 거 얘기해봐. 이러잖아? 얘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기승전결이 딱 맞아들잖아? 꿈이고 안 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꿈이 눈에 되게 기승전결로 전개가 되냐? 아니잖아. 그런데 꿈에 대해서 써봐 그러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서사가 훌륭하면 아, 꾸미고 있네. 뭘 감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꿈은 느닷없기도 하고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치? 어.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추고 은폐한단 말이야. 꿈은 더해.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걸 자동기술법, 자동연산법으로 상대방의 꿈을 분석하려고 그랬고, 구스타프 칼 융은 서사로 기록하게끔 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잠깐 내가.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 해볼까요? 몇 분 줄까? 1-1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하게 굴어도 승진할 수 없었던 거 앞부분에 있었죠? 그다음에 상여금. 거기 가서 표시해두면 돼. 차별이라고. 그다음에 죄 없이 맞거나 발길질 당했니? 찾아봐.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아, 죄 없이 발길질도 당했어? 있네. 15번째 줄에 있어. 그다음에 조선인이란 이유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았어. 찾아줘.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 일곱 번째 줄 왼쪽. 보여? 대답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에이씨, 52페이지 일곱 번째 줄이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 대답 안 했어. 그다음 육체적인 노동 부도일에서도 조선인이라고 밝혀지니까 보수가 떨어졌어. 어디 있죠? 여기 있다. 53페이지 20번째 줄. 다 찾고 있지? 답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검속에 걸렸어. 잠깐 가자고 그랬던 거기지? 어디지? 열 번째 줄? 그래, 그 즈음이지. 그리고 상점에서 조선인이 흥정하거나 그러면 욕하고 때리진 않았지. 욕하고 그랬어. 그 부분. 됐죠? 1-2. 이거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세상으로 인식한 부분에서의 아까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지. 너 지금 그거지. 차별 마지막. 그 왜 주인이 소리 욕하고 소리 질렀잖아, 여자한테. 어떤 거? 아니, 검속에 걸린 거. 교토 갔다가 유치장 들어가는 거. 1-2 하자. 자, 가치 없는 세상의 인식이라는 소제목 파트에서 이봉창의 심리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해서 현실에 체념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써줄 거야, 이거는. 이건 학교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체념과 허무함을 느낌. 잘해야지. 윤진이 못하게. 두 번째,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아, 거기지. 철도. 응, 철도. 어. 거기서 이봉창의 심리는 조선인이라서 취직이 되지 않아서 무력감을 느껴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변하냐면 조선인이라서 노임을 덜 받아서 기막혔대. 뭐야, 이건. 세 번째는 있고,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은 있고,
네 번째, 한때 일본인 행세를 한 거는 일본인으로 사는 것에 서글픔과 고통, 기억, 기억, 후회함. 네 번째, 결심하시고, 음, 교토에서의 원한을 갖고 원한으로 독립 정신을 갖게 됨. 결국은 교토 때 원한 때문에 독립 운동되는 거야? 응? 응, 응. 편지 때문에, 편지 때문에. 난 근데 가기 싫은데 사람 많아. 아, 근데 나도 저기 때 갔다. 갔다가 소매치기 당했다. 난 너무 가치가 없게 느껴졌어. 그래. 자, 마저 할게요. 학습활동 2번이요. 이봉창이 당시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추론해보고, 어,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 조선인인 자신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암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 코로나야, 왜 그래? 너 혼자 뭐 먹다 또 먹은 걸렸지, 또. 과자 봉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교토에서의 그 원안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나는 사실 그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가 나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숨겨진 주제는요. 조선인이 독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내 행동도 당연하다.
조선인이 독립운동하는 것은 당연하며 내 행동 또한 그래서 정당하다. 자, 3번이요.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이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보자. 인부들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봉창을 노동운동하는 주의자로 의심했다. 왜냐면 열 하루 안 왔으니까. 그죠? 이봉창이 아무리 사정 설명을 해도 인부들은 믿지 않았고 마음도 열지 않았어. 이봉창은 그런 인부들이 야속했고 그럴수록 자신이 힘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원망스러웠어. 주변에는 온통 일본인들 뿐이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순간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어.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더 이상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과 판사가 백정선이라는 가명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을 추적하기 위해 김구 선생 사진을 보여주며 끈질기게 추궁했는데도 이봉창은 백정선은 내가 아는데 김구는 몰라 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러한 폭사가 목적이었으나 폭탄의 위력이 부족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라고 당당히 진술했대. 너무 멋있지 않니? 나는 이거 가하고 나가 너무 다른 사람 아니야? 유치장에 갇힌 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몸바치고 싶다던 이봉창이 생각을 바꿔 일본인 행세를 했던 이유는 뭐죠? 나와 있잖아, 아까.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편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겠지. 두려움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거기다 밑줄 쳐놓고 그냥. 쓰지 말고 답이나 그냥 다의 마지막을 밑줄 치고 그냥 두려움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두려움이란 말 꼭 썼으면 좋겠어. 이봉창이 수기에서 김구라는 이름 대신 백정선이라고 쓴 이유는, 야, 여기 있네. 김구, 백정선이. 김구가 지명수배 될 거고, 그쵸? 독립운동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겠지. 써줘야 돼? 왜? 뜻이 어딨어? 이 가명이잖아. 그냥 진짜 정서는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야. 뜻 없어. 저거. 그냥 아무한테나 다 붙일 수 있는 이름? 김구의 뜻은 뭐야? 구인데 아홉 구자인데 1, 2, 3, 4, 5, 6, 7, 8, 9, 그 9인데? 네가 정서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서 나도 그럼 김구의 뜻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4번. 다음은 이봉창의 의거를 다룬 한국, 일본, 중국의 언론에 대한 글이다. 참고해서 모든별로 해보자. 아니, 근데 한번 이건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4-1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4-2는 내가 모르겠는데, 4-1은. 왜냐면 이거 한국 언론, 일본 언론, 중국 언론 다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독립운동해서 조선 사람은 이봉창이가 너네 죽이려고 했어가 중요한 거고, 일본은 반친일 인사가 우리의 왕을 위해하려고 했다. 이거는 묵시할 수 없다가 기조일 거고, 중국 입장은
아쉽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냐면 중국도 사실은 그때 일본한테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중국도 아마 어쩌면 한국 조선이란 거가 중요하지 않고 걔네는 일왕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만 중요했을 거야. 보자. 이봉창의 의거 사건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밑줄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언론은 이봉창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싶어도 조선 총독부의 검열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국내 신문들은 일본 내무성의 공식 발표를 도쿄 전보의 형식으로 하면서도야 뭔가 있는 거죠. 범인은 경성 출생의 이봉창이라는 제목으로 범인이 자 밑줄 조선인이란 것을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거지. 일본 언론은 의거 당일 오후에 일제히 호외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호외는 오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거 외에 찍어서 내보내는 것을 호외라고 해. 만약에 어제 신문이 우리 신문사에서 367번째 발행된 신문이면 367호야. 그럼 오늘 발행되는 건 368호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일왕이 지금 총 맞았어, 만약에. 그러면 번외로 뭔가를 발행해야 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만한 종이로 막 뿌려. 호해요, 호해요, 이러면서 막 뿌렸어.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지. 애기들이 막 들고 뛰는 거. 얘는 근데 진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 있어? 그럼. 너 좀 무도가 불순했어, 지금. 응? 너 나 되게 옛날 사람 만들었어, 니가. 그치, 그지? 일왕의 안위와 내각 총사직, 책임자 처벌 등. 아, 그치. 얘네 입장에서는 일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경찰서장 뭐 이런 애들 다 잘려야지. 정치적 상황 변화에만 주시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주시. 밑줄. 다빈이 잘했어. 이봉창의 신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즉시 체포되었다. 즉시 체포. 아니야. 즉시 체포 안 중요하고 이봉창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요게 중요하지. 싫은 거지, 오히려. 아니야. 또 어쩌면 안한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얘기했었어도 되는데 일단 지금 그때는 그랬나 봐. 만주 사변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국. 그때는 중국이 이랬던 거야. 신문은 연일 이봉창 의거를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중국의 각 언론 기관에서는 기사 제목에 미중, 미성. 그러니까 미중, 미성은 완결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미중이란 한인이 일왕을 저격했는데 일왕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다. 미성은 일왕을 처단하려고 폭탄을 투척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결국 폭탄이 일왕에게 적중되지 못한 것과 폭탄을 투척할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맨 마지막에다 치면 되겠지.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거. 그 여긴 지금 한국 사람? 그래도 한인이 있네. 그치? 미중의 뜻에, 그치? 음. 아무튼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일왕이 안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은 화가 난 거야. 죽었으면 좋았다는 거지. 지네도 시원하겠지. 우리도 누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면 됐고. 큰일 날 뻔했어. 자, 각 나라마다 보도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일본과의 관계가 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그죠? 음. 일본은 그래 조선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아마 일본 내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대동단결할 수도 있을 거야. 뭔가 뭔가 흥분해서 그지? 그래 지금이야 뭐 이런 거. 우리도 그래 뭐 이런 애들 그럴 거 아니야. 중이병 걸린 애들 막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막 이럴까 봐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걔네가
뭐 그것도 가능성 있네. 음. 미안합니다가 아니고요. 축하합니다. 독서로 여는 진로 인생에 이거 나올래나? 그냥 빠르게 한번 읽을게. 어, 이거 글이 괜찮아, 너희들한테. 벌써 너네 제목만 봐도 어때? 뭔 개소리야? 이러잖아. 근데 뻔하지 또 어떤 내용일지. 그렇지, 그거지.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 봐야 성공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야. 내 조카 새끼는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가고 싶어 하던 고등학교 착착 붙었고 대학교도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시험을 봤는데 난생 처음 떨어졌죠. 그런데도 재밌게 친구들과 선배들이 다 모여 파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기 밑줄 재밌게도 파티를 해준답니다. 파티의 명목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떨어진 것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난 이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아. 선생님 때하고 달라. 실패를 축하한다고 모임을 마련한 친구들, 그런 지침한 점들의 친구들과 선배들 덕에 조카는 취업 시험에 떨어지고도 열나 웃었습니다. 그래요. 젊은 날의 실패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성공만 하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오만해집니다. 진짜야. 진짜 오만해져. 아나무인이 돼.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해. 그거 큰 문제야. 그래서 옛 그래도 거기 밑줄. 옛 그래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초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공하면 모르는 거야. 고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거야. 자연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너무 멋있어. 밑줄. 어, 그렇지, 여러분. 벼도 곡선이 되지, 익으면. 그치? 그래서 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 직선보다 곡선이 좋은 거는 부드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어, 겸손이야. 오케이? 꽃도 열매도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성장합니다. 인간도 자연이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슬픔도 겪어가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곡선의 삶이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날의 실패들은 보기 좋은 나이테를 이루어가겠지요. 밑줄 젊은 날의 실패는 보기 좋은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를 창창한 큰 나무로 성숙해 가겠죠. 그러니 한 번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한 일이 아니에요. 실패라는 말에는 동의어가 있어요. 오, 뭔데? 경험이에요, 밑줄. 에디슨은 하나의 발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려 말이 안 되는 소리. 9,999번에 실패했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땡. 못하겠다. 야, 너로 인해 앞으로 똑같은 실패는 안 할 거야. 또한 헨리에트 앤 클라우드 누구냐 이 사람은? 종이 위에 기적을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다. 그렇지. 나는 조카한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조카, 축하해. 오케이. 그래서 장례식을 축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례식.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을 마감하는 자리니까 이제 좋은 데 가시라는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잘 못 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이잖아. 그래서 통곡할 일이 아니라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는 거지. 오케이?
3분 남았으니까 풀자고 그러면 혼나겠니? 지랄하려나? 또 오세요, 그러면.